trompe, Camille. Moi aussi, je me trompe. On se trompe tous les deux. C'est fini, Camille chérie. On se verra pl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요즘 제가 조금 게으름 피웠죠. 그동안 들꽃영화상 시상식 준비하고 또 치르느라고 다소 정신이 없었습니다. 올해 9번째 치렀습니다. 자, 오동진의 Always Movie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크 오디아르의 파리 13구란 영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영화 좀 많이 야해서 장면들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PD가 잘하겠죠? 네. Je peux te poser une question? C'est quoi ta vie sentimentale? D'ailleurs, moi, j'ai pas envie d'être ensemble avec qui que ce soit, donc Cool. je parle de toi, t'es bonne vendeuse. La semaine dernière, j'ai expédié un carton de vente-rue à un type dont la voix me plaisait pas. Si, je pense que tu viens de me dire une grosse connerie. Là. Non. Quoi encore? 오프닝 씬부터 섹스씬, 배드씬이 난무하니까요. 무엇보다 극중 인물들이 옷을 벗어 제끼는 게 아주 다반사입니다. 이 영화의 기본 컨셉은 그래서 누디티 같습니다. 누드, 나신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전혀 역겹거나 그렇진 않고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역시 인간의 몸은 아름답고 연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은 그것이 야외가 됐든 침대가 됐든 옷을 입고 있든 벗고 있든 예쁩니다. 자, 무엇보다 젊어서 아름답더군요. 질투가 날 정도로 말이죠. 젊은 친구들은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게 하는 시대가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영화 파리 13구의 원제는요, 올림피아드입니다. 네, 파리 13구에 있는 상가와 주거지가 몰려있는 건물을 지칭한다고 하는군요. 여러 인종들, 여러 계급과 계층이 몰려 사는 지역을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파리는 전부 20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파리 13구라고 하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이태원, 제 생각엔 더 좁게 말해서 해방촌에 해당하는 지역 같습니다. 자, 영화 파리 13구에는요 3명, 아니 4명의 남녀가 나오는데요. 중국계 파리지앵이죠. 에밀리가 있고요. 처음에 그의 애인이 되는 남자 카미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 카미유는 나중에 노라를 사귀게 되고요. 노라는 또 나중에 엠버와 결실을 맺습니다. 노라는 시골에서 삼촌과 부동산 일을 하다가 30대 초반인 지금 나이에 파리 일대학에 진학해서 법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요. 자, 쉬는 날 클럽 파티에 가기 위해서 금발 가발과 야한 옷을 입고 갔다가 거기 남자들로부터 온라인 채팅 포르노 스타인 엠버로 오인받습니다. 자, 이 일로 학교가 난리가 나죠. 노라는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요. 노라가 엠버라는 가짜 뉴스가 SNS에 퍼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노라는 파리에서 다시 부동산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임시교사 일을 그만두고 친구 부동산 소개소를 맡아 운영하던 카미유를 이때 만나게 되죠. 카미유는 에밀리와의 거친 섹스 관계를 얼마 전에 끝낸 참이고요. 근데 노라나 카미유나 둘 관계가 왠지 허전합니다. 노라는 밤마다 돈을 내고요. 포르노 일을 하는 그 엠버와 채팅룸에서 만나게 되죠. 카미유는 카미유대로 에밀리의 솔직담백한 욕망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에밀리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들과 낮이나 밤이나 섹스를 즐기죠. 자, 이 4명은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들에게 섹스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방법에 불과한 거죠. 자, 이들 넷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마이클 윈터바텀의 나인송스라는 영화였고요. 또 하나는 일본 이마무라 쇼이 감독의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나인송스는 런던에서 살아가는 두 남녀 얘기인데요. 영화 내내 이 둘이 하는 일은 딱 3가지입니다. 마약을 하고요, 섹스를 하고 공연을 보러 다닌 거죠. 자, 이 쳇바퀴가 영화 내내 계속됩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결국 제가 무릎을 쳤죠. 아하,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것뿐이겠구나.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고 공연을 보러 가는 것. 미래 비전이 불확실하고 사회와 시대가 그런 걸 마련해 주지 않는 정당하고 필요한 노동과 그 대가가 결핍된 시대에서 그런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는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번쩍 했습니다. 자, 영화 감독들은 젊은이들이 섹스하는 모습, 섹스에 탐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시대와 사회를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인송스가 바로 그런 영화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포르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영화 파리 13구에서의 젊은이들도 그다지 해피하지 않습니다. 뭔가의 좌절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그런 젊은이들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영화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은 사실 굉장히 외설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자, 주인공 여인이 섹스를 할 때마다 다리 사이로 어마어마하게 물을 쏟아내기 때문인데요. 자, 이 영화를 찍은 후 이마무라 쇼헤이는 사망했습니다. 그 직전에 저는 이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과 인터뷰를 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마무라 쇼헤이에게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영화를 찍었느냐고요. 그랬더니 제게 오히려 몇 살이냐고 물으신 다음에 그 나이에는 건강한 성생활이 최고야, 이런 답을 하시더군요. 제가 정말 당황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뷰 기사로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깊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 결국 인간이 움직이는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건강한 원시성, 그 생명력이라는 얘기겠죠. 그 생명력이 바탕이 된 연애의 감정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노 감독의 가르침이 그 영화에 담겨져 있었고요. 그게 바로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의 주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마무라 쇼헤이가 어떤 감독이었습니까?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똑같은 제목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처럼 패전 이후 일본 사회의 음영과 인간의 위약스러움을 가장 예리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감독이었죠. 자, 그런 감독이 노년에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의 욕망, 그 생명력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해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력, 원시성, 이런 것들이, 이런 단순한 것들이 세상을 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야한 영화가 꼭 야한 얘기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한 영화의 정치학이 바로 이런 얘기겠죠. 영화 파리 13구는요, 두 영화 나인성수와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을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낸 것 같죠. 이 세 편의 작품 한번 몰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막 사랑이 넘쳐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오동진의 올레이즈 무비였습니다. See you next movie. It's like a home for us all, it's our song.